자, 이과 본문의 세 번째 파트, The Science Behind Noise Cancelling Headphones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과학을 살펴볼 건데요. 어떤 과학이냐면, 뭐뭐 뒤에 있는 과학. 그래서 behind는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 뒤에 있는, 그래서 물리적 위치를 나타낼 때도 있고, 뭐뭐 이면에 있는. 그래서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야. 자,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 파트에선 상세 간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Destructive interference is used in the noise cancelling feature of headphones when we listen to music. 자, 상세 간섭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상세 간섭은 사용이 됩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가 쓰였으니까 수동태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자, 어디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서 사용이 된대요. 근데 무엇에 하면서 오버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서 이용이 됩니다. 자, 어떨 때 이 상세 간섭이 이용이 될까요? 뭐뭐 할 때,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할 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서 상세 간섭은 이용됩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Inside headphones are microphones and noise cancelling circuitry.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맨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동사 앞에 있는 것을 주어로 보잖아. 근데 이 문장 한번 볼게요. Inside the headphones 하면 무슨 뜻이야? 헤드폰 안에 라는 이거는 부사구죠. 근데 부사구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진 않거든. 근데 부사구가 강조가 되면서 이렇게 문장 맨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 뒷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어랑 동사가 자리를 바꿉니다. 헤드폰 안에는 이 부분을 강조해주면서 뒤에 주어랑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 거지. 자, 비동사는 있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헤드폰 안에는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자, 그리고 도치 구문은 무엇이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수일치. 자, 복수인 주어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뒤에 있으니까 이 뒤에 주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보고 복수 동사로 수일치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핸드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크와 노이즈 캔슬링 서큐리티, 소음 제거 회로가 있대요. 그럼 헤드폰 안에 있는 마이크로폰, 마이크,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회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면 이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마이크로폰의 기능, 역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서큐트리, 소음 제거 회로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The microphones pick up sounds from the outside and the circuitry analyzes them to produce opposite sound waves. 자, 마이크는 어떻게 한대요? 마이크는 pick up sound, 소리를 픽업한대. 소리 픽업하니까 소리를 수집한다. 자, 전치사 포럼가 쓰였어요. 전치사 포럼은 뭐 출처를 나타낼 수 있어. 무엇뭐으로부터. 자, 마이크는요, 외부로부터 소리를 수집해요. 자, 그리고 and the circuitry. 그리고 소음 제거 회로는 analyze them. 그것들을 분석한대. 그럼 얘들아, 이때 them이 뭘까?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수일치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 자, 무엇을 분석해야 될까? 그렇죠. 마이크가 수집한 소리를 분석한대요. 자,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소리라는 게 사실 한 개, 두 개로 셀 수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s가 붙어 나왔으면은 셀 수 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복수 대명사. 가리키는 말을 확인합시다.
자, 소음 제거 회로가 그 소리들을 분석을 해요. 그럼 남은 건 투부정사. To produce opposite sound waves 이랬네.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끝부분에 나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결과로 나왔어. 해석할 때 그 결과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opposite sound waves. 자, 반대 음파를 만들어낸대요. 자, 이 반대 음파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이 마이크가 수집한 외부 소음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반대 음파가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상쇄시켜야 되는지 소음 제거 회로가 그 소리를 잘 분석해 줘야겠지. 그래서 그 결과 반대 음파를 만들어낸다. 자, 앞에서 개념 설명한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구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For example, if outside noise has a value of 1, the circuitry will generate an opposite noise of -1 and transmit it to the speakers.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지 볼게. 예를 들어, 자, 만약에 라는 접속사 if죠. 만약에 외부 소음이 값을 가져요. 그래서 value는 값이란 뜻이 있어. 측정치, 어떤 수치, 그런 의미에서의 값이에요. 1이라는 값을 가지면, 1의 값을 가지면 조건절 괄호 닫아요. 자, 지금 1의 값을 가지는 외부 소음이 들어왔어. 그렇다면 the circuitry, 이게 뭐야? 소음 제거 회로죠. 소음 제거 회로는 뭐뭐 할 것입니다. 그러면 generate,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단어냐면 아까 쓴 produce랑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낼 것입니다. on opposite noise, 반대 소음을 만들어낼 것이래요. 자, 어떤 값을 가지는 반대 소음이냐면 -1 값을 가지는 반대 소음을 만들어낼 거래. 자, -1 값을 가지는 이 반대 소음은 이 1이라는 외부 소음의 값을 얘를 상쇄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반대 소음의 값을 만들어서 전송시킨대요. 그것을 to the speakers. 스피커로 전송을 한대요. 자, 그럼 이 AND가 연결시켜주는 건 뭐냐 봤더니 회로가 하는 역할이야. 회로가 첫 번째로는 반대 소음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 소음을 스피커로 전송한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 연결되어 있어요. This cancel out the unwanted sound even in noise surroundings. So you can hear the music sound clearly without turning up the volume. 자, 이것은 이랬어. 이것은 뭐예요? 앞에서 반대 소음을 만들어내서 스피커로 보내는 기능을 말하는 거지. 자, 이 기능. 그래서 이렇게 지시사가 나오면요. 이 부분의 문장 위치를 잘 기억해 주자. 흐름상 이 문장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소음 제거 회로의 기능은 cancels out 하면은 탕쇄하다 라는 뜻으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상쇄시킨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상쇄시킨대요. 자, even은 심지어란 뜻이야. 자, even은 심지어라는 부사예요. 어떠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차단시킨다. So, 그래서 너는 들을 수 있다. 음악 소리를 어떻게? clearly.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위라 전치사야. 무엇 없이. 무엇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뒤에 쓰인 ing는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뭐 하지 않고 볼륨을 높이지 않고서도 음악 소리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들으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술이 실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지만 하면서 이제 반전이 나와요. However, it is not easy to entirely eliminate external noise with this technology. 이랬어요. 자, 하지만 it is not easy 하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였어. 자, 뭐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entirely. 자, 전적으로, 완전히 이런 뜻이요. 전적으로 완전히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With this technology. 이 기술을 가지고서. 자, with는 수단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서도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완전하게 소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 To achieve full noise cancellation, the circuitry must convert the noise into digital data and instantly transmit the opposite sound to the speakers as soon as the noise reaches the microphones. 이랬어요. 자, 이런 접속사들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좀 길어졌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To achieve full noise cancellation. 완전한 소음 제거를 achieve하기 위해서. achieve는 원래 무슨 뜻이야? 성취하다 이런 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로 완전한 소음 제거 이렇게 왔으니까 이걸 성취해내고 달성해내는 거를 구현이라고 표현해보자. 구현하기 위해서. 이 구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입에 안 붙을 수 있으니까 써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완전한 노이즈 캔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The circuitry, 이게 회로였지. 어떤 회로였어? 소음 제거 회로가 must convert noise into digital data and instantly transmit. 자, 동사 이렇게 두 개 연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convert 해야 된대. convert. convert는 into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여서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야만 한다. 해서 변환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첫 번째로 소음 제거 회로가 외부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야만 하고, 자, 그리고 즉시 instantly transmit 전송해야 합니다. The opposite sound. 그러니까 반대의 소리, 반대 소음, 반대 음파를 말하는 거죠. 반대 음파를 스피커로 보내야 돼. 자, as soon as 볼게요. soon 하면은 곧장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as soon as는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그러면 소음이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 이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즉시 반대 소리를 스피커로 전송해야 되니까 시시각각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빠르고 정확하게. 자, reach라는 동사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라서 여기 전치사 at을 쓰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완전한 소음 제거를 구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 있죠. Therefore, this noise cancellation technology is effective for predictable sounds like those of car engines and subways that occur regularly or over a period of time. 자,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뜻의 therefore이에요. 자, 이러한 소음 제거 기술은 is effective, 효과적이에요. 자, 어디에 효과적이라는 뜻의 for가 쓰인 거예요. 어디에 효과적이다. predictable. predict가 무슨 뜻이야? 예측하다, 예견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 동사에 able이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자. predict랑 able이 합쳐진 거야.
예측할 수 있는 소리에 효과적이래. 그럼 예측할 수 있는 소리가 뭘까? like, 뭐뭐 같은. 얘도 전치사로 쓰인 거지. 자, does는 지시대명사로 쓰여서 얘가 사운드 대신에 쓰인 거야.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과 같은 예측 가능한 소리 효과적일까? car engines and subways. 자동차 엔진의 소리, 그리고 지하철의 소리 같은 예측 가능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엔진 소리나 지하철의 소리들이 어떤데? 자,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occur. 발생해요. 어떻게? regularly. 규칙적으로 발생해요. 또는 over a period of time.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규칙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동차 엔진 소리 그리고 지하철 소리와 같은 예측 가능한 소리는 이러한 소음 제거 기술이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대. 그럼 반대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소리는 소음 제거가 다소 까다롭다는 거겠죠. 하지만 다음 문장 볼게. However, it's relatively less effective for inconsistent sounds, such as those of people talking close to you. 자, 하지만 소음 제거 기술의 적용이 좀 어려운 경우 relatively less effective를 했어요. relativelly는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자, 이 예측할 수 있는 소리와 비교했을 때 덜 효과적이래요. 덜. less는 덜이란 뜻이지. 그래서 반대 개념이 뭐예요? more는 더란 뜻이야. 자,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어떤 소리에는 그래요? inconsistent. 자, 반의어는 consistent니까 이건 같이 알아주자. 얘는 일관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근데 요게 붙으면서 부정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관적이지 않은 소리에는 덜 효과적이에요. such as 뭐뭐와 같은. 이것도 전치사야. Those of people 했으니까 사람들의 소리. 자, 이 도수도 사운드를 대신해서 쓰인 지시 대명사예요. 어떤 사람들 너 가까이에서 너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와 같은 그런 일관적이지 않은 소리에는 덜 효과적이다. 얘들아, 그러면 일관적이지 않은 일관성이 없는 소리랑 예측할 수 없는 소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옆에서 우리 가까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 있잖아. 그런 목소리는 다양하겠지. 다양하고 음의 높낮이도 불규칙적일 거 아니야. 막 떠들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조용하다 막 이렇게 음파가 불규칙적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소리를 마이크에 바로 수집해서 반대 음파를 데이터로 딱 만들어서 전송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반대로 예측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이나 지하철 소리 같은 거는 또 뭐 자동차 엔진 같은 부릉부릉 막 이렇게 한다거나 서브웨이도 쿠쿵쿠쿵 쿠쿵쿠쿵 이런 식으로 좀 더 수집하기도 쉽고 반대 음파를 만들어서 전송하기도 쉬운 음파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관성 없는 소리와 예측할 수 있는 소리 중에 예측할 수 있는 소리에 소음 제거 기술이 더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파트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음악 들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파트를 정리하시고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다른 분야에서 이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